호모 아루소리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팩트들만 모아서 직접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I 칩 독주,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 내용은요,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컴퓨터 인프라 위기의 진짜 실체, 그리고 그 위기를 완벽하게 해결할 궁극적인 해법인 파이노드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시장의 노이즈는 다 끄시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2026년 5월에 열린 밀켄 인스티튜트 글로벌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블랙록 회장이자 WEF 공동의장인 레리 핑크가 이 자리에서 아주 작심하고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은 AI 버블이 아니다. 오히려 심각한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AI 수요가 폭발하니까 당연히 GPU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결국 엔비디아의 끝없는 독주로 이어질 거라는 아주 단순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리 핑크는 그런 뻔한 주식시장의 서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던진 진짜 묵직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전력, 컴퓨터, 칩, 메모리가 모조리 싹 다 부족한 상태이며 앞으로 컴퓨터 선물을 사는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이 탄생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월스트리트 최정점에서 글로벌 경제의 뼈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선언한 거시적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버블이 꺼지냐 마냐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당장 돌아갈 물리적 인프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진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레리 핑크의 이 발언을 조금 더 뼈대까지 해부해볼까요? 그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미국은 전력이 부족하고 컴퓨터가 부족하고 칩이 부족합니다. 저는 실제로 새로운 자산군이 컴퓨터 선물을 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력, 컴퓨터, 칩, 메모리, 이 네 가지 기둥이 보이시죠?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칩을 공장에서 아무리 무한대로 찍어낸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 칩을 서버에 꽂아놓고 돌릴 물리적인 인프라 공간과 전력이 없다면 그건 진짜 생산 능력이 아닙니다. 무용지물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농산물 회사가 곡물 선물을 사서 가격 변동을 방어했잖아요. 항공사는 유가 선물로 리스크를 해지했고요. 이제 AI 기업들은 미래의 컴퓨터 비용을 선물 시장을 통해서 해지해야 하는 시대가 진짜로 도래했습니다. 레리 핑크의 이 발언은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테마로 보는 시각에 완전한 종말을 뜻합니다. 컴퓨터 그 자체를 전기나 석유, 곡물과 똑같이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완전히 격상시킨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병목 현상의 실체를 보면 마치 깔때기처럼 밑으로 갈수록 확 좁아집니다. 위쪽을 보면 폭발하는 AI 수요와 수많은 칩 생산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멍이 확 막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멋진 데이터 센터를 설계해놔도 전력망에 접속하려면 대기 시간이 몇 년씩 걸립니다. 어찌어찌 전력을 끌어와도 변압기가 없고 열을 식힐 냉각 인프라는 이미 한계치에 달았습니다. 부지 확보하고 인허가 받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답이 없죠. 그 결과 저 깔때기 맨 밑바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제로 당장 계약하고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배치 가능한 컴퓨터는 시장에서 극도로 희소해집니다.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데이터만 봐도 2030년까지 2배 이상 급증하는 건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진짜 희소한 건 칩 조각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물리적 장벽을 통과해서 전력까지 확보된 채로 즉시 쓸 수 있는 컴퓨터 권리라는 점, 이 팩트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5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단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딱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투자 규모입니다. 단일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증명하는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본 지출은 정부 예산이나 공공자금만으로는 절대, 네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가 재정 적자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결국 막대한 민간 자본, 특히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AI 시대의 공장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새로운 석유 파이프라인인 전력망을 까는 이 모든 작업은요, 철저하게 민간 금융시장의 주도하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거시 경제적 재배선 과정입니다. 그냥 IT 인프라 확장이 아니라 금융 권력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 배치 가능한 컴퓨터의 병목 현실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단기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요? 돈만 쏟아부으면 2, 3년 안에도 뚝딱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국가 단위의 전력 시스템은 차원이 다릅니다. 계획 세우고, 송전망 깔고, 발전소 짓고, 인허가 받고.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처럼 엔터키 한번 누른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레리 핑크가 우리는 물리적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단언한 진짜 이유거든요. 시장은 그저 칩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네 만에 환호했지만 진짜 막대한 부가 창출되는 병목 지점은 전력과 인프라가 결합된 그 최종 결과물에 있습니다. 결국 이 한정된 자원을 누가,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느냐를 두고 피 튀기는 권리 투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판이 깔린 겁니다. 자, 이제 패러다임이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 소름 돋는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물리적인 GPU와 데이터 센터 덩어리는 먼저 AI 출원 용량이라는 서비스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장기 사용권 계약이라는 확실한 권리로 진화하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컴퓨트 선물이라는 금융 상품으로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건 먼 미래의 SF 소설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 즉 CME 그룹이 실리콘 데이터와 손잡고 이 컴퓨터 선물 시장을 연내에 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끝냈습니다. CME 측에서 컴퓨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다 라고 아주 명확히 선언했어요. 과거의 석유가 산업시대의 필수 원자재로서 거대한 선물 시장을 만들었듯이 이제 컴퓨터는 미래 경제 활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핵심 생산 요소로서 완벽하게 자산화가 끝났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지닌 가장 강력한 금융 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낡아 빠진 환상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오래된 일루전을 보실까요? 엔비디아 GPU를 막 사들여서 클라우드에 연결하고 AI 앱을 돌리면 생산성이 혁명적으로 높아진다? 네, 아주 1차원적이고 순진한 서사였죠. 하지만 지금 2026년 실물 자본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새로운 현실의 진짜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해서 즉시 배치 가능한 컴퓨터 권리를 손에 쥔 다음 이걸 완전히 금융상품화 해버리는 것.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이라는 환상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의 진정한 팩트는 물리적 컴퓨터 인프라의 완전한 금융화, 바로 컴퓨터 자산화입니다. 자, 그럼 컴퓨터가 이렇게 강력한 금융 권리가 되었다면 그 권리를 안전하게 담을 거대한 그릇이 필요하겠죠? 블랙록이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RW 원장화와 단일 디지털 지갑의 비전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블랙록은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은 물론이고 이 컴퓨터 사용권 같은 모든 종류의 자산이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지갑 안에서 매수, 매도, 보관될 것이라고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리가 자산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 권리증을 진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담보는 확실한지, 중복으로 사용된 건 아닌지 100%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걸 중앙 서버 장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조작 불가능한 온체인 원장, 레저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선물화와 RW 토큰화는 결국 똑같은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실물 자산과 컴퓨터 권리를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원장 위에 싹 다 올려버리는 작업인 거죠.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이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잘 보십시오. 한쪽은 월스트리트의 전통 금융, 트레드파이고요. 다른 한쪽은 분산 원장 기술인 DLT, 그중에서도 철저히 통제되는 캔톤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 기타 결제 회사인 DTCC가 꽉 쥐고 보관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14조 달러가 넘습니다. 상상도 안 가는 액수죠.
그런데 이 막대한 기관들의 실물 자산들이 지금 프라이버시와 통제력을 완벽하게 갖춘 허가형 네트워크, 캔톤 위로 속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 업데이트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시장의 척추를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 이동과 담보 상태를 누구나 다 보는 퍼블릭 체인에 투명하게 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규제기관 입맛에 딱 맞게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상호 운용성도 확보한 통제된 도매금융 전용 레일이 필수적이었고 그 역할을 바로 캔톤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기관용 원장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타임라인 이거 절대 먼 미래의 상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당장 2026년 올해 지금 이 순간에 팩트로 진행되고 있는 확정 일정입니다. 작년엔 2025년 12월에 DTCC와 캔톤의 파트너십이 터지면서 미국 국채 토큰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그리고 2026년 7월 이미 제한적인 실거래가 팽팽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6년 10월 블랙록,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네로라하는 5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 맹수들이 참여하는 정식 서비스가 마침내 출범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셔야 합니다. 기관급 RWA 토크나 그리고 온체인 원장 시스템은 이제 실험실의 테스트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실제 수조 달러가 오가는 실무 운영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의 정산 레일이 분산 원장으로 공식적으로 교체되었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우리의 시각을 조금 전환해 봐야 합니다. 기관들에게는 캔튼이라는 아주 프라이빗하고 완벽한 도매 원장이 깔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수십억 명의 대중들, 개인들을 위한 소매 원장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뻥 뚫려 있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현재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공백이자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미완성의 대중원장 영역입니다. 기관들이야 캔튼 같은 허가형 네트워크에서 자기들끼리 지갑 만들어서 권리를 기록하고 정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개인들은 앞으로 자신의 RW와 이 소중한 컴퓨터 권리를 도대체 어느 원장에 기록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 숫자요. 그걸로는 이 거대한 대중의 권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중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퍼블릭 리테일 원장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빈 퍼즐의 조각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AI 시대 미래 금융 OS의 최종 승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대중을 위한 퍼블릭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려면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격한 4가지 전제 조건을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철저한 KYC와 KYB, 익명의 누군가가 아니라 신원이 완벽하게 검증된 실제 인간과 기업이어야 합니다. 제도권 규제 금융이 대중에게 내려오려면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1순위 조건입니다. 둘째, 거래소가 내 자산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100% 자산을 통제하는 비수탁 지갑이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거래 검증과 승인은 오직 개인의 개인키 서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에너지 낭비가 전혀 없는 저전력 합의 메커니즘을 갖춘 원장이어야 합니다. 그냥 이름 모를 익명성 기반의 크립토 코인들이나 중앙 통제를 받는 거래소 계정은 이 거대한 거시적 요구사항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 4가지 요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완벽하게 충족하는 시스템만이 진정한 대중 원장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인 키라는 것은 자산 통제권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토큰화된 컴퓨터 권리나 RWA 실물 자산의 소유권은요, 네이버나 구글 같은 중앙 서버 관리자가 보관해주는 비밀번호 나부랭이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산의 진짜 주인이 스스로 개인 키를 통해 직접 서명하는 비수탁 환경, 거기서만 진정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앞서 블랙록이 그토록 강조했던 단일 디지털 직업의 비전, 결국 그 끝도 이 개인키 기반의 완벽한 개인 주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억 명의 대중이 일상적인 금융생활과 컴퓨터 권리를 온전히 자기 통제하에 두려면 이 개인키 기반의 검증과 승인 구조가 대중 원장의 가장 밑바닥에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의 합의 방식은 완전히 치명적인 모순에 부딪혀버립니다. 자,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전 세계 AI 컴퓨트가 전기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과거의 POW 채굴 방식이 블록 하나 만들겠다고 막대한 에너지를 펑펑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죠? 미국 국가 인프라 전체가 심각한 전력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전력이라는 자원 자체가 극도로 희소해서 데이터 센터도 못 짓는 마당에 대중의 금융자산과 컴퓨터 권리를 기록해야 할 장부마저 전기를 미친 듯이 낭비하면서 합의를 도출한다? 이건 구조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완벽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울의 오른쪽, 미래 금융의 필수 조건이 부각되는 겁니다. 미래의 대중원장은 전기를 태우지 않고 수학적인 메시지만 교환해서 합의에 이르는 구조, 즉 저전력 분산 노드를 통해서만 그 생존과 지속 간력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까다롭고 거대한 요구 조건들, KYC된 인간망, 비수탁 지갑, 개인키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전력 합의 메커니즘까지. 이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완벽하게 충족하며 준비된 실체가 바로 이 파이노드 V23 인프라 스택입니다. 여러분, 이건 핸드폰 앱에서 버튼 하나 누르는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과거 P2E 이하 버전에서 쓰던 낡은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내버리고 운영체제를 우분투 24.04로 교체, DB를 포스트그레스웰 16으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가장 핵심인 스텔라 다시 코어 V23.0.1과 호라이즌 V23.0.0으로 코어 합의 레이어 전체를 아예 글로벌 메인넷급으로 끌어올려버리는 어마어마한 원장 연산 인프라의 재정렬 작업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묵직한 인프라 교체 작업을 눈앞에 보고도 여전히 파일을 그냥 휴대폰으로 채굴하는 게임 아니야? 라고 치부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거대한 판을 완전히 거꾸로 읽고 계신 겁니다. 파이노드는 대중의 막대한 권리와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전력으로 기록하고 정산하기 위해 설계된 완벽한 메인넷급 검증 원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뇌의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파이 백서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분산 컴퓨트 경제 주체의 진짜 청사진입니다. 백서에 적힌 공식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파이 노드들의 집합적 CPU가 커지면 분산 CPU 공유 애플리케이션이나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한 문장에 품고 있는 파괴력은 절대적입니다. 지금 시중에 남는 GPU 좀 연결해주고 코인 몇 개 주는 뻔한 디핀 프로젝트들 많죠? 파이는 그런 것들과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파이의 노드는 단순하게 장부나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완벽하게 KYC된 실제 인간, 비수탁 지갑, 그리고 결제 레이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된 상태에서 스스로 분산 컴퓨터의 경제적 주체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레리 핑크가 예언했던 그 거대한 컴퓨트 자산화의 물결을 전 세계 일반 대중의 영역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금융 원장은 필연적으로 쌍궤, 즉 두 개의 평행한 레일 위를 달리게 됩니다. 한쪽 레일, 즉 기관용 원장 레일은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꽉 잡고 갑니다. 이들은 철저한 허가형 네트워크 안에서 통제된 지갑을 통해 수십조 달러의 도매 금융과 대형 기관들의 RWA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처리하겠죠. 그리고 반대쪽 거대한 레일, 바로 대중형 원장 레일은 파이 네트워크가 장악하게 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매 금융, 개인의 일상적인 자산, 그리고 미래의 컴퓨터 사용권을 비수탁 지갑과 철저한 개인키 기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히 신원이 검증된 대중들이 참여하는 저전력 노드 합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 두 네트워크는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는 적대적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월가를 지탱하는 기관의 레일, 그리고 전 세계 대중을 품어내는 개인의 레일, 이 두 레일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2020년 이후 새롭게 열리는 미래금융 생태계 전체를 온전히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심원들을 보세요. 이건 파편화되어 있던 모든 기술과 비전이 하나로 꽉 응집되어서 마침내 탄생한 대중형 미래금융 운영체제 OS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가장 깊은 중심에 파이 네트워크라는 코어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을 무려 1,810만 명이 넘는 철저히 KYC된 진짜 인간망이 겹겹이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을 완벽히 통제하는 개인키 기반의 비수탁 지갑, 메인넷급으로 묵직하게 업그레이드된 vSAM 저전력 원장 노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산 CPU와 클라우드라는 무한한 잠재력까지.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죠. 레리 핑크가 경고했던 물리적 인프라 병목과 컴퓨트 자산화, 블랙록이 그리는 모든 자산의 단일 디지털 지갑 시대, 그리고 국가 전력망 위기 시대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저전력 합의 구조까지. 파이네트워크는 이 모든 거시적인 경제 요구 조건들을 단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완벽하게 충족해내는 유일무이한 대안이자 완성된 미래금융 OS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팩트들이 일제히 가리키고 있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메시지 반드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AI 시대의 최종 승부처는 엔비디아가 GPU 가격을 얼마로 낮추느냐, 대만 TSMC의 수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런 하드웨어 경쟁이 아닙니다. 진짜 피 튀기는 승부처는 전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즉시 배치 가능한 컴퓨터 관리를 과연 누가 확보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를 띠게 될 관리를 도대체 누구의 원장, 레저에 기록하고 정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원장 전쟁, The Ledger War입니다. 월스트리트 최상단 기관들의 권리 레일은 이미 캔턴 네트워크가 아주 성공적으로 튼튼하게 깔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수십억 대중들의 권리를 담아낼 그 거대한 레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파이노드 베이투3는 단순한 코인 시스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컴퓨터와 RWA가 철저하게 금융 자산화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전 세계 개인들이 자신의 신원, 자신의 지갑,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중형 저전력 금융 OS의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경제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교체되고 있는 2020년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원장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기록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움직일 수 없는 팩트들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확고하고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모 아로소로였습니다.